안녕하세요. 바보타로의 케일럽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슈퍼땡스를 통해 후원해주신 분들, 멤버십을 가입해주신 모든 분들께 기쁜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리딩의 주제는 6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기적입니다. 6월 한 달간 여러분들 앞에 어떤 기적이 오게 될지 이제 타로 카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도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을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 피자, 두 번째 펭귄, 세 번째 브로콜리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아이템을 선택하실 수 있게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으로 이동해서 리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6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기적 첫 번째 피자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 6월입니다. 2025년도 거의 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 어떤 기적이 있을지 먼저 이 기적의 형태부터 보고 카드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를 한 장 열게요. 핸드쉐이크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의 기적의 형태로 핸드쉐이크 카드가 나왔습니다. 악수입니다. 악수. 여러분들이 어떤 누군가와 악수를 하는 것이 6월 한 달간의 기적의 형태라고 해요.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것들을 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악수라는 것은 어떤 누군가와의 상호작용이죠. 어떤 마음을 전달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우회적으로 나는 너에게 찬성한다 라는 의미도 갖고 있죠. 카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어떤 관계가 있는데요. 그 관계는 감정이 배제된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누군가와 좀 알고 지내고 싶다라고 할 때는 그 관계 자체가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요. 하지만 그 관계가 깊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잔인하게 들어가 보면요. 여러분이 최근에 어떤 누군가에게 반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전달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현재 너와 악수야 라는 거죠. 그 말인즉슨 감정적으로 더 깊게 들어가지지는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럴 때 이 기적은 왜 나온 것이냐? 여러분이 생각했을 땐 그분하고 잘 되는 게 기적이겠지만 만약에 이분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더 가져가면서 힘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알게 되는 것 자체도 여러분에게 기적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계약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비즈니스적인 계약이라든지 일과 관련돼서 어떤 계약을 하나 하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이 기적이 된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느낌적으로는 좀 비즈니스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6월은 일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나 좀 크게 계약이 성사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는요. 정갈자리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정갈자리 카드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요. 정갈자리에 풀문이 떴습니다. 5월 12일 날에 떴었죠. Release your blocks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장벽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누군가를 만난다든지 혹은 어떤 누군가에게 다가간다든지 일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겹을 하나 씌워놨다면 그 블락을 이제 놔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이 카드가 갖고 있는 가장 좀 표면적인 부분은요.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아서 사람들을 믿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좀 이렇게 배제한다. 약간 이런 느낌의 카드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놔줘야 될 때다라는 의미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을 꺼낸 것이잖아요. 뭐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 우리 흔히 말해서 뭐 오는 사람 안 말리고 가는 사람 잡지 않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를 이제 차단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놔줘야겠다라는 거죠. 일적으로 볼 때도 어떤 기회가 왔는데 뭐 용기가 생기지 않든 마음이 그렇게 가지 않든 뭐든 간에 여러분들이 아니야 내가 아니야 나한테 그런 건 아니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놔줘야 된다라는 거죠. 뭐가 됐든 이 두 카드가요, 상당히 관련이 있어 보이는 게, 이게 블락인데 이게 이제 이 블락을 놔줄 때 생기는 현상이죠. 어떤 누군가와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니까요. 그렇게 볼 때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단독적으로 혼자서 무엇인가를 좀 하려고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걸 좀 보겠습니다.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요?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지 열어보겠습니다. 아, 자동차가 나옵니다. 자, 현재 바라고 있는 건 뭐냐라고 했는데 자동차 카드가 나왔습니다. 일단 가장 표면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차로 바꾸고 싶다, 지금 현재 타시고 있는 차가 있다면 그걸 이제 대차하고 싶다는 거죠. 헤이 딜러에 하나 팔고 다시 새로운 거 사고 싶다, 가능할 거고요. 혹은 뭐 차가 없으신 분들은 이참에 차를 한번 사볼까,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차가요,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차는 일단 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 밑에 적혀 있는데요. 내가 운전석에 앉아서 나의 삶을 운전한다 라는 의미의 카드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내가 주체적으로 내 삶을 좀 살아가고 싶다라는 건데, 기적은 일단 어떤 누군가와의 상호작용으로 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볼 때는 진짜로 여러분들이 어떤 누군가와 손을 잡아서 일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할 것 같고, 솔직히 이건 블락이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누군가를 막는다는 건데, 이거는 앞으로 질주한다라고 본다면 여러분은 실질적으로는요, 주체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좀 그냥 주어진 삶을 사는 게 아닌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왠지 느낌적으로 여러분들이 차를 한번 바꾸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만 같은 느낌이 또 드는 건 왜죠?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를 좀 보겠습니다. 셀프 워스 카드가 있고요. 그렇군요. 한 장 더 보겠습니다. 빅팀 카드가 나오네요. 사랑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회사 같은 데서도 충분히 이런 게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여러분들이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실망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일단 얘가 지금 셔플하면서 스피릿으로 튀어나왔는데, 얘를 보고 넣겠습니다. 다시 깔게요. 저지먼트가 있네요. 솔직히 이 에너지가요, 따지고 보면은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요, 어떤 누군가를 막는 거예요, 이 에너지가. 그런데 이제 그러고 싶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안 좋은 일을 겪게 되면 사람이 싫어지고, 뭐 친구들하고 만나는 것도 귀찮아지고, 그래서 혼자 있게 되고, 뭐 이런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계속 되다 보면은,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약간 그런 에너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두 장의 카드로 볼 땐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게 맞아요. 그리고 요 카드는 이제 나의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말인 거잖아요. 그렇게 볼 때는 다시금 제자리로 좀 찾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걸 바라시는 상황인데, 거기에 어떤 기회나 어떤 사람이나 뭐든 간에 나타나서, 제가 이게 그렇다는 말은 아니고요,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히키코모리였던 여러분들을 방 안에서 밖으로 빼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어떤 누군가가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이 그렇다고 방에 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자, 나이트 스워드부터 스타트가 되고요. 8개 동전 킹 스워드가 뒤집어져 있고요. 아, 여기 또 나이트가 나오네요. 그렇군요.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 6개의 펜타클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솔직히 나와 있는 카드들 중에서요, 여러분이 뭐 지금 너무 힘들다, 너무 피곤하다, 뭐 이런 카드는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게, 여러분이 사람들이 좀 싫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일 같은 것도 손에 하나도 안 잡힙니다. 그냥 만사가 다 싫어요. 그런데 최근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 하나가 전해 온 것 같아요. 이게 뭐 회사로 볼 때는 우리 회사가 뭐 어렵다더라, 뭐 너가 이 부서로 옮긴다더라, 혹은 뭐
어떤 누군가가 다시 돌아온다더라 뭐든 간에 여러분이 어떤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요. 그 소식이 여러분들을 상당히 무기력하게 만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요렇게 카드가 나왔잖아요. 셀프 월스는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의자가 하나 보이잖아요. 말 그대로 자신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먼저 챙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을 사랑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전혀 나에게 무엇인가를 돌려주거나 하지도 않는데 내가 나의 것을 계속 내어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을 먼저 챙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의미의 카드입니다. 즉 이제는 나를 좀 챙겨야겠다라는 건데요. 옆에 빅팀 카드가 나왔어요. 희생양 카드가 나왔어요. 그 말인즉슨 지금 여러분이요, 어떤 일을 겪었는데 그 일은 당했다라는 말로 종결이 되는 일을 하나 겪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회사가 됐든 뭐 또 누군가와의 관계가 됐든 나는 여기서 희생양이었네예요. 희생양이었으니까 이젠 나를 챙겨야겠다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누군가를 계속 블락하고 있잖아요. 즉 사람들에 대한 믿음도 없어졌고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 상태가 여러분을 어떤 누군가를 블락을 하게 만들었다면 여러분은 그건 싫은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희생양이 되었어. 그리고 나의 자신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도 들었어. 뭐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내가 왜 이래야 돼? 내가 손해를 본 거잖아. 내가 어쨌든 간에 희생양이 된 건데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돼? 난 이제 차를 타겠어 라는 그런 느낌이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과는 무관한지 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가 전해져 왔는데 그게 여러분들을요, 우리가 이제 흔히 살면서 그 리듬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 핸드폰 보고 세수하러 가고 응가 싸고 이렇게 착착착 뭐 몇 시에 뭐 이거 하고 몇 시에 뭐 이거 하고 이런 어떤 리듬이 있는데 그게 다 지금 무너졌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전혀 무엇인가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노력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삶을 지금 살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킹이 있는데 뒤집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상당히 못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나이트가 나와 있고 킹이 지금 뒤집어져 있는 상황으로 볼 때는요, 이분은 나이가 좀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이렇게 힘들게 희생양으로 만들었던 사람이라고 볼 때는 이분이 나이가 좀 있다. 회사의 사장님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사귀었던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킹 스워드가 뒤집어지면 키워드 뭔지 다 아시죠? 나르시스트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걸 쟁취하기 위해서요, 뛰어난 두뇌와 여러 가지 치밀한 계획들로 여러분들을 말았습니다. 그 카드죠, 이게. 아무튼 상당히 못된 사람이에요. 그냥 못됐다라는 것을 갖고 있는 그 카드예요. 자, 그런데요, 지금 여기는 나이트 칼이 나왔고 여기는 나이트 컵이 왔어요. 솔직히 얘를 에너지로 본다면요, 어떤 소식이 들렸던 게 여러분들 최근에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 소식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을 무력하게 만들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우리 회사가 부서가 줄어든다더라 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여러분들에게 무력하게 만드는 부분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여러분들을 말았더라, 말아먹은 거더라 라고 알게 됐다면 그것 역시도 상당히 무기력하게 만들어지는 거겠죠. 자, 그런데 여기 또 나이트 컵이 왔어요. 나이트 컵은요, 실질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오는 기사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연인적인 사랑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보편적인 궁극적인 사랑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저는 목요일 날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왜냐하면 목요일에는요, 도미노 피자가 1+1 행사를 합니다. 거의 전국에 있는 모든 매장에서 도미노 피자를 1+1을 해요. 하나를 사면 하나가 반값이에요. 근데 이전에는 배달비 제로가 없이 1+1인데 요즘에는 배달비는 받더라고요. 아무튼 그건 역시도 나이트컵입니다. 왜냐? 저는 피자를 사랑하니까요.
그런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랑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나이트는요, 뜻밖의 사랑이 오는 거예요. 뜻밖의 사랑.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핸드쉐이크가 기적의 형태로 오는데 저는 이게 예인 것 같거든요. 자, 여러 가지로 말해볼게요. 회사에서 지랄 같은 일이 있었어요. 뭐 부서가 줄어든다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은 무기력해졌어요. 자, 그런데 요것은 여러분에게 새롭게 관심이 가게 되는 어떤 일이 하나 오게 된다. 뭐 이전 직장으로부터 뭐 연락을 받는다든지 새로운 직장으로부터 연락을 받는다든지 뭐든 간에 그런 게 오게 된다 가능하고요. 어떤 나쁜 새끼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을 말아먹었다. 여러분을 희생양으로 만들었다라고 가정할 때는 새로운 사람이 여러분에게 노크를 한다. 가능하죠. 이 사람이 돌아온다. 솔직히 이게 제외 카드로도 쓰긴 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리고요, 이게요, 나이트잖아요. 그리고 여기 킹이 있기 때문에요, 뭔진 몰라도 세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나이가 많고 두 사람은 나이가 좀 젊은 두 사람, 즉 세 사람의 어떤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나이가 많은 이 사람을 등지는 겁니다. 나머지 두 사람이. 약간 그런 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있고 여러분이 있고 그 여러분 바로 위에 사수죠. 과장님이 됐든 뭐 부장님이 됐든 누군가가 있겠죠. 그렇게 볼 때는 이제 이게 한 편인 거고요. 이게 사장님으로 볼 때는 사장님을 등지는 겁니다. 뭐 그런 것도 가능해요. 그 관점에서 볼 때는 그 과장님이든 부장님이든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에너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언더라인이 6개의 동전의 역방향입니다. 6개 동전은요, 기본적으로 불공평하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를 줬는데 반 개밖에 못 받았다. 내가 2개를 줬는데 하나밖에 못 받았다. 이런 느낌이에요. 즉 내가 손해를 봤다라는 의미의 카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흐르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희생이 되었다, 내가 손해를 받았다, 뭐 그런 것도 가능하죠. 여러분이 열심히 일했는데 여러분의 위에 있는 뭐 부장님이든 과장님이든 그 사람이 여러분의 그 노력을 가져간 거예요. 성과를 가져갔다.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되겠죠. 뭐가 됐든 요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묘하게 무엇인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킹스워드입니다. 대놓고 하는 것은 킹 원즈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분은 상당히 치밀하고 여러분이 그 일이 벌어졌던 것도 몰랐을 정도로 상당히 완벽을 기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됐든 간에 지금 여러분이 사람이라는 게 싫어서 좀 마음의 문이 닫힌 상태고, 하지만 내가 왜 이렇게 있어야 되나, 이건 나의 손해지 않나, 나는 나의 자동차를 타고 내가 운전을 하고 싶네 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고 이제 그렇게 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적의 형태는 일단 무엇인가, 사람이 됐든 무엇인가이든 여러분에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상호작용을 시작을 하게 될 건가 봐요. 기적 어떻게 될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적의 형태가 악수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흐르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악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악수라는 것 자체가 기회가 됐든 어떤 사람이 나타나든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해주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자, 기적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하, 선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태양 카드가 나왔습니다. 태양은 가장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가장 크게 의미하는 건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자, 한 장씩 열어보겠습니다. 오피셜 펄슨이 있어요. 오피셜 펄슨이 있는데 배드 헬스가 있고요. 그렇군요. 자, 한 장 더 열겠습니다. 아큐페이션이 나오네요. 아하, 그렇습니다. 자, 언더라인을 볼게요. 콜트하우스가 나옵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핸드쉐이크가 기적의 형태라고 했잖아요.
어떤 누군가와 여러분이 상호작용이라는 것을 하게 돼요. 상호작용이라는 것이 뭐 동업도 가능하고요. 어떤 누군가와 사귀자도 가능해요. 그런데 이 카드는 그 사람과 애인이 됩시다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괜찮은 사람이 있네, 알아가보자에 좀 더 가깝고요. 그냥 사업적으로 볼 때는 계약서에 사인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능합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어떤 누군가의 마음을 얻으려고 한다라고 볼 때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인인데 내가 상사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아부를 떤다든지 뭐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진 않을 것이니까 그렇게까지 노력은 하지 말라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을 하는 거예요. 뭐가 됐든 어느 정도 감정이 배제된다는 거죠. 자, 콜트하우스부터 먼저 좀 가보면요. 법원이죠. 자, 이 법원의 에너지는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진짜 법원을 간다 라는 의미도 됩니다. 만약에 이게 어떤 누군가와의 결혼 문제였다라고 볼 때는 솔직히 그렇게 보여지진 않아요. 지금 여기 아큐페이션이 나와서요. 이혼과 또 관련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 리딩은 뭐냐면 이혼을 하자라고 소식을 받았고요. 그 이후로부터 여러분들이 상당히 다크해졌다는 그런 의미의 카드입니다. 지금 밑에가. 자, 그렇게 볼 때는 그 이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였냐면 여러분이 그 이혼을 안 해주고 있다가 여러분 이제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내리고 법원에 간다라는 의미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볼 때는 요 핸드쉐이크는요, 여러분이 그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한다라는 의미도 되겠죠. 그 말인즉슨 여러분은 이혼을 해주지 않으려고 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상당히 우울했고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끝난 관계에서 내가 무엇을 더 기대하겠어라고 해서 나는 나의 셀프 월스를 찾고 나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일로 볼 때요, 사장님이 있어요. 배드 헬스가 나와 있죠. 배드 헬스는 나쁜 건강인데요. 전반적으로 흐를 때 이것은 건강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환경적으로 너무 나빴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으로 볼 때는 너무나 일이 힘들거나 여러분을 갉아먹거나 그랬던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옆에 직업이라는 카드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업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웠다, 너무 악조건이었다, 이런 의미도 가능해요. 그런데 거기에 기인됐던 것은 이 나쁜 사람이죠. 이분이 뭐 사장님이든 바로 위에 사람이든 누구든 뭐든 간에 아무튼 상당히 권위적이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으로 보여져요. 자, 그 관점에서는 즉 코트하우스는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정리가 된다인데 두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이 그 회사를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이 사람과 무엇인가를 할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회사를 정리한다. 1번. 자,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콜트하우스가요, 아무튼 정리를 한다라는 것에 좀 더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두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리의 방법이지만 그 사람과 무엇인가를 푸는 거죠. 뭐 술자리를 하든 뭘 하든 그 사람과 뭐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오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을 풀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것 역시도 정리인데 지금 여기에는 악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앞에 오피셜 펄슨이 나와 있어서 혹시나 틀어졌던 뭐 사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 그 사람과 화해를 하게 된다 라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집단과 뭔가 해결책을 본다는 것도 가능해요. 거기서요, 협상을 만약에 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사장님이든 뭐든 간에 그랬을 때 여러분이 내세우는 조건은 썬이라는 말이에요. 나를 인정해달라는 말이죠. 지금 내가 여기 이 조직이나 이런 데서 내가 얼마나 중요했으며 이런 걸 여러분들이 어필을 한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오피셜 펄슨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일을 하는 것이고 그 환경이 좋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무원 카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관직을 의미해요. 그래서 뭐 나라의 일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경찰관, 공무원, 뭐 소방관, 뭐가 됐든 제복을 입는 무엇인가거든요. 그래서 규칙에 맞게 가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좀 많이 의미해요. 그냥 공무원으로 예를 들게요. 자,
여러분이 회사가 지랄 같았어요. 사장님이 너무 나르시스트 같았고 여러분은 다 희생당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받아야 될 거 받아야 되겠고 해서 다 정리가 끝나는 건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이 이 공무원의 자리를 제한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가 정리가 된다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 공무원이라는 게 제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지만 무엇인가 함부로 할 수 없는, 함부로 할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복을 입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없는데 무엇인가 규칙에 많이 따라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조직에 있게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악수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앞에는 썬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공무원이라는 것, 누군가에게 알려지는 사람이라는 것도 가능한데요. 아무튼 뭐가 됐든 약간의 책임을 지는 어떤 그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좋은 기회다.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어떤 누군가와 결혼을 하신 분이라면 그분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정리가 되는 것 1, 회사로 볼 때는 이제 그 회사를 떠나겠다 말하는 것 2, 그리고 그 떠날 때 나에게 악수를 내민 것은 이런 공무원과 같은 오피셜 펄슨과 같은 이런 에너지를 가진 직업과 관련돼서 내가 무엇인가 기회를 얻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털고 갈 수가 있게 된다. 또 한 가지는 나를 정말 힘들게 만들었던 그 지랄 같은 이 사장이랑 내가 어느 정도 화해의 단계로 가게 되는데 다만 거기서 가지게 될 포지션이라고 할까? 이런 게 다소 책임이 지워지고 함부로 행동할 순 없지만 그쵸? 드러나지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관직과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여러분이 좀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이 공무원 카드를 정확하게 무엇이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 게 이 키퍼 덱 안에요. 여러 가지 사람이 있어요. 뭐 웰시맨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만약에 웰시맨이 나왔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 오피셜 펄슨은요. 어떤 조직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직이 어느 정도 책임을 좀 가져야 되는 그런 직장이 여러분에게 노크를 하게 되고 그것에 여러분들이 사인하게 된다라는 게 여러분의 기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됐든 간에 이 공무원이라는 카드가 무엇을 정확하게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요 카드가요, 악수로 온 것은 여러분들의 밑에 있는 이 상황을 싹 다 바꾸어 주게 하는 무엇인가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느껴지기에는요, 지랄 같았던 사장과 단판을 짓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장님이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자리를 오퍼하는 것 같아요. 그럼과 동시에 뭔가 이렇게 오고 가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런 걸 해줘라 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조건들이 오고 가면서 무엇인가가 좀 바뀌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은요, 어떤 소식을 듣고 정말 빡 돌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발단이 됐는데 뭔가가 좀 바뀌게 될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자, 오라클을 좀 올려봅시다. 자, 천사들의 조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천사들의 조언을 열어볼게요. 벌스데이가 나오는데요. 어떤 누군가의 생일이 이 질문의 답이 된다라고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벌스데이가요, 일단 누군가가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축하하는 일이 있다, 뭐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어떤 누군가의 생일과 관련이 좀 있다, 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중요한 날짜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아이가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요. 새로운 시작, 뭐 이런 느낌의 카드로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응애하고 다시 시작된다는 거죠. 자, 천사들의 답변도 열어보겠습니다. 지금이 완벽한 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문장도 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좀 챙겨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쁜 건강이 있어서요,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요, 너무 육체적으로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엄청난 야근과 진짜로 몸을 많이 써야 되는 일 있잖아요. 뭐 이런 거라고 볼 때는
지금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몸도 이렇게 힘든데 나한테 네가 그렇게까지 했단 말이야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건강을 좀 챙기시는 부분이 중요한 건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카드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은 정확히 이렇다라고 하는 답을 주기는 아직은 좀 이른데, 뭔가 가시화될 것은 좀 이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아직까지는 좀 애매한 단계다라는 의미의 카드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6월에 뭔가 가시화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하나 벌어지게 되는데 결정이 되는 부분은 그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도 들긴 듭니다. 자, 숫자 3이 나오는데요. 일단 3일 뒤 혹은 3주 뒤인데 3주 뒤면은 6월 한 두째 주쯤이 되겠죠. 그때쯤에 뭔가 일이 있을 수 있다도 가능할 것 같은데 나와 있는 걸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거 같거든요. 이게 첫 번째로 나온 카드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포지션을 의미하는 것인지 새로운 직업을 의미하는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악수로 오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요 문장으로 볼 때는요, 정확하게 여러분의 결정을 내리고 하는 부분들은 이후에 있게 될 건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오퍼 같은 거죠. 너가 이걸 한번 해볼래? 라는 그런 걸로 여러분에게 오는 건데 여러분은 생각해 보겠다 라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가 됐든 간에 지금이 뭐 변화를 주든 뭘 하든 완벽한 때라고도 얘기를 하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가 됐든 간에요,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하나 내리셔야 될 부분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기적이잖아요.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여러분이 이 손을 잡는 게 나으신 것 같아요. 그 느낌이 듭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피자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6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기적 두 번째, 펭귄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좋은 일 다가오길 기대하면서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기적이 어떤 형태로 오게 될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오, 하트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하트 카드가 나왔습니다. 심장 카드고요. 지금 여기 보면 그림에 하트에서 막 이렇게 불이 막 올라오고 있죠. 막 참새 두 마리도 있고요. 일단 하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예상하시다시피 엄청난 사랑이 다가온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카드가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건 행운을 의미해요. 우리가 지금 보는 게 기적의 리딩이잖아요. 그렇게 볼 때는 여러분에게 6월 한 달간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건데 사랑적인 부분, 뭐 일적인 부분 뭐든 간에 기대하지 않았던 아주 좋은 일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카드고요. 일단 사랑이 다가올 확률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 싱글이신 분, 그런 분들은 6월 한 달간 좋은 인연을 기대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계신지 카드를 한 장 열어볼게요. 아, 양자리 카드가 나오네요. 양자리의 마지막 4분의 3 달 카드가 나왔는데요. 느낌이 가는 대로 행동해라, 무엇인가 처리해라 라는 의미의 카드입니다. 일단 양자리는 지났죠. 양자리는 3월 21일부터 4월 19일까지의 생일을 가지신 분인데 뭐 이 리딩을 보시는 여러분이 양자리다 가능하겠고요. 그런데 지금 옆에 하트가 나와 있잖아요. 사랑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때는 여러분의 느낌이 가는 대로 가면 된다라고 하는 걸 보면요, 제 느낌적으로는 여러분이 지금 최근에 여러분의 마음을 끄는 어떤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는 사람에게 뭔가 행동을 하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거나 그런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용기를 내서 한번 그 사람에게 대시해 본다든지 다가가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로 볼 때는요, 여러분들이 긴가민가 하고 있는 그런 일이라고 볼 때는 그 일을 하는 게 낫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옆에 행운을 의미하는 카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여러분에게 좋은 방향으로 그 일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게 뭔지를 한 장 꺼내 볼게요. 철치 템플 모스크 카드가 나옵니다. 교회, 절, 그리고 무슬림 사원이라는 의미의 카드인데요. 이게 다 종교가 다르잖아요. 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는 어떤 믿음을 갖고 싶다는 건데요.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종교적인 카드라고도 그냥 볼 수는 있거든요. 여러분이 새로운 종교에 한번 내가 참여해보고 싶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하겠지만, 종교라는 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절대적인 믿음이고요. 나의 힘들었던 영혼을 치유받고 어떤 가르침을 얻고 영감을 받고 할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의미하는 게 바로 종교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이거라고 볼 때는, 내가 어디인가 기대고 확실하게 내가 이것이 맞다라고 믿을 수 있는 어떤 굳은 신념 같은 게 지금 필요한 건가 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펭귄을 만드는 그런 회사를 하나 만들고 싶은 거죠. 뭐 펭귄을 보러 가는 뭐 여행사일 수도 있고요. 뭐가 됐든. 그런데 이게 잘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까? 그리고 내가 그걸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카드가 또 갖고 있는 좀 큰 부분은 뭐냐면요. 이게 지금 종교가 다 다르잖아요. 교회, 절, 무슬림 사원. 여러분들의 믿음 자체가 있는데 그 믿음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저렇게 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라고 헷갈리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갖고 있는 의미로 볼 때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내가 이것을 해도 된다라는 어떤 믿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걸 조금 더 바꿔보면은 자신감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의 어떤 뚜렷한 길 같은 걸 찾고 싶은 것 같아요. 나는 이 길을 걸어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세 장이 나와 있는데, 얘는 어쨌든 기적이니까 요 두 장으로 볼 땐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나 확실하게 하고 싶은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중심을 잃게 만들고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옆에 카드를 올리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Perseverance 카드가 있고요. 한 장 더 열어볼게요. 미라클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음악을 하시는 분이든가 아니면 뭐 웹툰 작가라던가 어릴 때부터 정말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참 어디로인가부터 선택되어져야 되고, 우리네 삶이 다 그렇죠. 이력서 하나 내서 회사 들어가는 것도 결론적으로는 선택인 거죠. 그런 여러 가지들을, 일단 얘가 떨어졌는데요. 세계 동전입니다. 세계 동전은 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 보면 조이가 열심히 연극을 하고 있는데요. 기반을 다진다라는 의미도 돼요. 뭐가 됐든 지금 여러분들이요, 아주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나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현재 15,000명 정도의 채널을 유지하는 타로 리더죠, 유튜브에서. 근데 저도 100만 구독자가 되고 싶죠, 당연히. 유튜버 중에 100만 구독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떻게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상태신 것 같아요. 어떤 목표는 있고 열심히 가고 있는데, 지금 그 목표에 대한 어떤 용기라고 할까요? 믿음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흔들리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미라클이 나와 있잖아요. 솔직히 저는 이 미라클이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거라고 느껴지지 않고요. 여러분에게 뭔가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이 하트라는 카드와 같은 카드로 일단 보여지는데, 왜 이렇게 자꾸 카드들이 막 떨어지죠? 지금 여기에 4개의 지팡이, 7개의 칼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떨어졌던 카드는 여러분이요. 자, 그냥 예를 하나 듭시다. 여러분이 뭐 인디밴드에서 열심히 음악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편견인데, 인디밴드 분들 중에서도 성공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음악을 하시다가 이렇게 또 사는 게 좀 힘들다 보니까 음악을 좀 안 하게 되고 다른 일로 옮겨서 이렇게 다시 제2의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인디밴드에 뭐 베이스 기타를 치시는 분이라고 가정을 할 때 지금 다른 직장으로 옮겨야 되나 아니면 더 계속 음악을 해야 되나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베이스 기타, 즉 음악이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은 있는데요. 주변의 상황들이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일단 있고요. 지금 그 떨어졌던 카드 2장 있잖아요. 4개의 지팡이하고 7개의 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상황에 여러분에게 제2의 인생을 열어줄, 즉 음악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하나가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회를 잡아야 할지 아니면 나는 계속 음악을 해야 할지 라는 그런 느낌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신 것 같아요. 자,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7개의 컵이 역방향이고요. 그런데 선도 역방향이네요. 그래요. 자, 계속 가봅시다. 문은 또 서 있어요. 선은 뒤집어져 있는데 문이 정방향이다. 그러면은 이건 지금 현재 밤인 거죠. 선은 지금 뒤집어져 있으니까. 그렇군요. 페이지 컵이 있습니다. 그래요. 자, 언더라잉을 볼게요. 언더라잉은 9개 지팡이 역방향입니다. 그래요. 솔직히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 이 리딩이 일과 관련된 리딩으로 보여지기는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기적은 일로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 느낌적으로는 여러분의 기적은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힘든 것은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 어떤 공부일 수도 있고요. 지금 그걸 정말 열심히 해오신 건 맞아요. 지금 여기 퍼서비얼런스가 있죠. 여러분이 최대한도로 지치지 않고 내가 끝까지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시고 있는 상황에 여러분이 바라는 게 얘잖아요. 종교를 꺼냈다면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가져가고 있는 게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갈 거야. 나는 그 믿음은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지금 그 믿음이 흔들리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 흔들리고 있는 마음을 잡아줄 무엇인가가 필요하신 것 같은데요. 요렇게 카드가 쭉 나오고 얘 나오고 아까 방금 떨어졌던 카드 그리고 밑에 있는 얘까지 지금 러버스가 나와 있죠.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기적은요 사랑하고 상당히 상관은 있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아까 카드를 깔면서도 말씀드렸는데 태양은 졌고 달이 떠 있어요. 요 2장이 알려주는 게 뭐냐면 그대로 위에 나와 있어요. 감정이 요동친다 카드죠. 그런데 해가 지잖아요. 일단 해가 지면은 까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에 볼 수 있었던 많은 것들을 볼 수 없게 돼요. 저 멀리 바다에 등대가 있어요. 해가 떠 있을 때는 등대가 선명하게 보여요. 하지만 해가 지고 나면은 등대의 불빛만 보이죠. 바다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의 카드가 바로 선의 역방향입니다. 즉 어떤 답이라고 할까요? 내가 알아야 할 것들 그리고 지금 내 마음의 상태 이런 것들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달은 떠 있어요. 그 말인즉슨 감정을 관할하는 게 달이잖아요. 여러분들의 감정이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가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 감정이 요동이 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떤 마음의 상태 때문에
마음이 좀 힘들어질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타로 카드에서 첫 번째 카드를 가장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런데 7개 컵의 역방향이에요. 7개 컵은요, 기본적으로 이런저런 생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좀 포함된 것은 판타지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남극에 가면 펭귄을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남극을 가서 펭귄을 보는 것은 판타지예요. 만약에 내가 그 오랜 시간 비행기를 몇 번을 갈아타야 되겠어요. 남극을 갔다라고 합시다. 갔는데 펭귄이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현실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출발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그런 에너지가 바로 이 7개 컵인데요. 지금 얘가 뒤집어졌다는 말은요, 여러분들이 다소 갖고 있었던 그 현실에서 다소 실망했다 라는 것도 의미를 하고요. 7개 컵은 말 그대로 7가지의 생각을 말하는 건데, 그 7가지 생각이 뒤집어진다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고민들, 그리고 내가 갖고 있었던 나름의 어떤 판타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의 인생이 열릴 거야, 뭐 이런 것들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는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현실 직시 같은 상황이 지금 온 거예요. 그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밖은 까매, 그런데 감정은 요동치고 있어 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또 구태의연하게 또 예를 들어보자면, 뭐 요즘에도 그러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그 뭐 변호사나 뭐 이런 거 하려면은 그냥 로스쿨을 가잖아요. 물론 그것도 쉽지 않겠지만 옛날에는 이게 사법고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몇 수하고 몇 수하고 막, 그래서 막 뭐 노량진에서도 막 살고 그렇게 막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잖아요. 약간 그런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흔들리고 있다라는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페이지 컵이 있어요. 페이지 컵은요, 여러분, 있는 거 그냥 다 말씀드려 볼게요. 나에게 새로운 사랑이 노크한다. 제가 지금 가장 많이 느껴지는 건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사랑의 노크를 하는 어떤 사람이 나타난다라는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나 자신을 토닥거려 준다라는 의미의 카드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상처를 받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될 때 솔직히 누가 나를 토닥거려 주겠어요? 나 자신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토닥거려 주고 싶다라는 의미 가능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I am sorry를 한다,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관심이 가는 일이 생긴다, 이런 것도 가능한데요. 그 관점에서 볼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인디 밴드의 베이스를 치는 분이었는데 여러분이 삶이 좀 힘들어져서 이제 새로운 어떤 삶으로 가기 위해서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좋은 직장 자리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철치 템플 모스크의 관점으로 봤을 때 여러분은 정말 열심히 음악을 해왔는데 내가 그 직장에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내가 그 직장의 마음이 흔들린 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볼 때는 이게 그 직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뭐 여러분들이 뭐 어떤 뭐 좋은 회사 이런 데서 뭐 이력서를 넣었는데 한번 일해보자라고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삶이 너무 힘들고 음악은 너무 좋지만 그런데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다 뒤로 하자니 참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싫었다면, 그냥 꼬라지도 보기 싫었다면 그냥 음악을 계속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끌렸는데, 지금 여러분이 거기에 끌렸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을 더 슬프게 만드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언더라잉은 9개의 지팡이의 역방향인데요. 9개의 지팡이 역방향은 뭐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만 가장 크게 의미하는 것은요, 나를 챙겨야겠다라는 게 좀 크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커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어요. 또 실패를 했어요. 또 노력을 했어요. 실패를 했어요.
사람도 이렇게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그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은 갈 힘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이 로스가 전쟁터를 나가서 이렇게 짝대기를 하나씩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9번은 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많이 지쳐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은 내가 그런 지치고 힘든 삶을 살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무언가가 와 있다라고 볼 때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흔들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여기에 하트가 있잖아요. 행운이란 말이에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땐 만약에 그 기회라는 것 있잖아요. 뭐 새로운 회사로 볼 때는 그 회사는 여러분에게 상당히 좋은 기회인 건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가장 많이 느껴지는 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솔직히 여기 밑에 러버스가 나와 있어서 그런데, 이런 상황에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게 기적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느낌적으로는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또 많은 어떤 위로를 얻고 하시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이게 아주 많이 사랑으로 느껴지긴 하거든요. 저의 생각이 맞는지 기적을 들어가 봅시다. 들어가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아홉 개의 지팡이는요, 기본적으로 지쳤답니다. 지쳤다. 정방향이 지쳤다인데, 그럼 역방향은 하나도 안 지친다라는 의미를 의미하나? 그게 아니고요, 더 이상 지치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상당히 많이 힘들어요. 자, 여러분에게 어떤 기적이 올지 열어보겠습니다. 벌고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뜬금없이 처녀자리 카드가 나왔습니다. 처녀자리는요, 8월 23일부터 9월 23일까지 생일을 가지시는 분이 처녀자리인데, 그런데 지금 처녀자리에요, 사우스노드가 있거든요. 제가 그것은 요 카드를 열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카드를 한 장씩 열어보겠습니다. 자, 임프리즈먼트 카드가 나오네요. 일단 여러분들은 구속됐다. 가능하죠. 구속되었다. 그리고 밤낮 없이 일한다. 카드가 나오네요. 프리랜 레이버 카드가 나오고요. 체인지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언더라인 해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요, 하이 아너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요렇게 카드가 나왔습니다. 솔직히 이 처녀자리 카드가 딱 나왔을 때만 해도 여러분 앞에 다가올 기적이 어떤 사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러 나타나시는 분이 처녀자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와 있는 카드들을 쭈르륵 보니까요, 여러분 앞에 다가올 기적은 행운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상당히 새로운 사랑이 나타나서 여러분이 그 사랑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고 뭐 그런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주 큰 결정을 하나 내리시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다시 여러분들을 인디 밴드의 베이스를 치시는 분으로 가정을 하고 리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기타를 치고 그래서 음악을 쭉 해왔는데요. 대학을 가서 이제 열심히 밴드 활동을 했고, 집도 막 홍대 근처에서 막 살고 막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잘 안 됐다라고 합시다. 뭐 이것저것 그 알바도 하면서 음악을 계속 해왔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상태는 뭐냐면요, 지쳤어요. 지금 여기 9개의 지팡이가 나와 있잖아요. 지금 여기 뭐 임프리즈먼트가 있죠.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만들어 나가자고 결정했던 이 삶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모든 것 자체가 즐거워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은 즐겁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행복하다면요, 힘들다는 것 자체가 그냥 당연하게 힘든 거야 라고 하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카드의 느낌은 뭐냐면,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내가 흔들리고 있어를 꺼낸 거예요.
그건 확실하게 차이가 있잖아요. 자, 이 썬카드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지금 불행해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지금 무엇인가에 흔들리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나의 족쇄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너무 힘들어요. 제 느낌적으로 이게 일로 보여지지 않고요.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유라는 것도 없고, 이런 표현은 좀 그런데, 살아가기 바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뭔가를 열심히 해왔고요. 그게 계속 안 되다 보면요. 이 결정이 내가 뭐 자격증을 따서 내 인생을 바꿔보겠다라고 했던 이 결정이 결론적으로 나를 감옥 안에 넣은 거구나라고 생각을 지금 하시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하이아너가 나왔죠. 하이아너는 지금 여기 대포가 있는데요. 스코틀랜드의 여왕 즉위식 때 대포를 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안에는 공포탄이겠죠. 진짜로 대포를 쏘면 안 되죠. 그래서 영광스럽게 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아주 큰 결정을 내려서 추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대포가 뻥 날아가면서 나는 결정을 내린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거든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카드, 체인지 카드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동차가 하나 그려져 있어요. 자동차 별거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키퍼 덱 안에서 이 카드가 가장 큰 에너지의 카드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산업혁명 때요. 우리는 이동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펭귄 인형을 사야 돼요. 근데 이 펭귄 인형이 광주에 판대요. 전라남도 광주에. 그런데 기차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광주까지 가는데 뭐 한 일주일 걸릴까요? 그러면 얘를 갖고 서울로 돌아올 때까지 14일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 오늘 펭귄 시키면 내일 도착합니다. 내일이 뭐예요? 요즘에는 당일 배송도 되잖아요. 그 정도로 열차와 자동차는요, 우리의 삶을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 정도의 변화인 거예요. 그 의미가 바로 이 카드입니다. 그 체인지입니다. 즉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변화가 오게 되는데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결정과 관련해서 오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힘든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변화시켜주게 되는 이것이 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이겁니다. 행운인데요.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리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일일 수도 있고요. 일일 확률이 상당히 높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여기는 처녀 자리가 나와 있잖아요. 제 느낌적으로는 이 처녀 자리가 지금 현재 사우스 노드가 있잖아요. 처녀 자리에. 사우스 노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요. 여러분이요. 잘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인디 밴드 음악으로 갈게요. 자, 여러분이 뭔가 되게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은 음악을 정말 잘하시는 분 맞아요. 그런데 뭐 운이 없든 뭐가 없든 뭐 좀 이렇게 알려지지 못했다면 힘들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사우스 노드는 뭘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그 음악을 하기 위해서 베이스 기타를 치는 것은 노스 노드 쪽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베이스 기타로 성공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쫓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우스 노드는 뭐냐? 여러분들은 알고 봤더니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정말 엄청난 미각을 갖고 있어서 어머니가 만들어준 음식보다도 여러분이 만들면 더 맛있었던 거예요. 그런 어떤 능력을 갖고 계셨던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우스 노드의 관점은 뭐냐면 여러분이 요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바뀌면서 성공을 하는 건데 다만 여러분은 그 요리에서 재미를 느낄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은 그것을 원래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원래 잘하는 것은요, 재미가 없어요. 물론 뭐 거기서도 다른 재미를 찾을 수는 있겠죠. 뭐 돈을 많이 벌거나 이러면 재미있을 수는 있는데 내가 실질적으로 좋아서 너무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뭔가 잘하는 게 있고요. 그 잘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인생이 바뀌는 것 같아요. 어떤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면 그 결정이 여러분의 삶을 싹 다 바꾸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행운으로 오게 된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처녀 자리가
제가 사우스노드를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람일 수도 있고요. 뭔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처녀자리가 뭐 한 8월 말서부터 되니까 얼마 남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어떤 마음의 결정을 이제 내리게 되고 실질적으로 뭔가 움직이게 되는 거는 처녀자리인 8월 달이지 않을까 해서 시기로 나온 것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어떤 사람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처녀자리와 관련된 어떤 분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게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기회를 줄 것 같아요. 그게 행운으로 오는 것 같고요. 이게 지금 하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일은요, 여러분의 삶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아주 좋게 바꿀 겁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자, 오라클을 올려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결정이었는데, 솔직히 이 하이아너는요, 확실한 결정을 의미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약간 헷갈리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결정 자체도 여러분에게 기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얘가 스피릿으로 떨어졌는데요. 열어볼게요. 계속 이렇게 나오네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끌리는 것을 받아들여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솔직해져라. 여러분이 진짜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여러분밖에 모른다라는 의미의 카드거든요. 그렇죠. 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제가 좀 느껴지는 게 뭐냐면 다시 예를 들게요. 인디밴드에서 베이스를 열심히 쳤는데 그 인생이 정말 좋았는데 지금 여러분이 슬픈 건 내가 힘들어서 음악이라는 것에 대해서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떤 기회가 있는데 거기에 관심이 갔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슬픈 곳에 집중을 해야 될지 관심이 가는 곳에 집중을 해야 될지 여러분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말로 일단 느껴지고 그걸 따라가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거죠. 일단은 지금 이것 역시도 뭔가 선택하고 관련이 좀 있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천사들의 답변도 한번 열어봅시다. 천사들이 어떤 조언을 하는지 한번 열어볼게요. 몇 주 안에 어떤 일이 있을 거랍니다. 그러면은 뭐 당연히 6월이겠죠. 6월 안에 어떤 일이 있는데 그러면 이 처녀자리는 시기가 아니었나 봐요, 여러분. 처녀자리는 어떤 사람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장 더 열어봅시다. 적극적이 되어라라고 합니다. 솔직히 적극적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 하이아너가. 그러니까 이게 내가 결정을 내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그런 느낌의 카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으셔야 되는 게 맞나 봐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니야 나는 그래도 죽어도 이렇게 힘들게 살아도 열심히 인디밴드를 할 거야 라고 한다면 그게 여러분이 원하는 거라면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도 되겠죠. 그런데 지금 느낌적으로는 그렇진 않을 것 같고 뭔가 반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새로운 일에 사인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 장 열어봅시다. 시간을 줘라 라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시간을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뭔가 좀 빨리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시간을 줘라. 이거는 그냥 여러분에게 남겨놓겠습니다. 시간을 줘라. 자, 시기 카드를 한 장 열어보겠습니다. 근데 뭐가 됐든 간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건 행운으로 오는 게 맞아요. 그건 맞아요. 자, 세상에. 그럼 어쩌죠? 얘죠. 똑같은 카드거든요. 처녀자리가 지금 아닌데? 6월이 처녀자리가 아닌데요. 근데 공교롭게도요, 여러분. 숫자가 6이죠. 그래서 6월에 벌어질 일이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처녀자리가 2번이나 이렇게 나온 거 보면요. 뭔가 처녀자리랑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나와 있는 것은 6주 뒤나 6달 뒤인데 6주 뒤가 되면은 6월이 넘어버리고 6달 뒤가 되면은 뭐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느낌적으로는 6월을 의미하는 카드긴 한 것 같은데 이 처녀자리 때에 뭔가 중요한 게 있을 것만 같기도 해요. 그런데 뭔지 모르겠지만 사람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를 확실하게 가지고 오는 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펭귄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6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기적 세 번째, 브로콜리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한 달이 지나서 나에게 다가올 기적 리딩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가지고 온 게 2025년도 벌써 6번째입니다. 반이 지나갔고요. 정말 시간이 빠른데요. 6월 한 달간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길 기원하면서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기적이 어떤 형태로 여러분에게 오게 될지를 보고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좀비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의 기적의 형태는 좀비랍니다. 뭔지 다 아시죠, 좀비? 카드가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도 부정적입니다. 아무튼 부정적인 이게 기적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좀비와 관련된 어떤 이벤트가 하나 있게 되고요. 그 일이 여러분들의 상황을 바꾸게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긴 듭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좀비와 관련된 일이 기적은 아니지만 이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죠. 자, 가지고 있는 의미는 가족 간의 불화를 의미합니다. 6월 한 달 동안 가족들 사이에서 다소 좀 언쟁이 있거나 이럴 수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회사로 볼 때도 솔직히 이게 회사랑은 상관은 없지만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과의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 관점에서 볼 때 그 분쟁 자체가 무엇인가를 리프레시해 준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가족들끼리 지금 좀 소원소원해져 있는 상태에서 서로 말을 하고 있지 않거나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누르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분열은 있게 되겠죠. 다투다 보니까. 하지만 그게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게 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과거의 귀신이 나타났다 카드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무엇인가가 여러분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좀 크게 의미합니다. 가장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이별을 했던 뭐 전상대편이 돌아온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솔직히 이 전상대편이라는 사람이요, 그때 너무 좋았어, 너무 행복했어, 이런 전상대편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카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다소 정서적으로 많은 고통을 주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어떤 이벤트가 하나 벌어질 것 같은데요. 그 이벤트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리프레시하고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줄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가 기적으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기적이면은 좋은 카드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게 나왔다면 저는 이걸로 이제 기적을 만들어야 되는 임무가 있는 사람이죠. 어떻게든 만들어 볼게요.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보겠습니다. 카드를 한 장 열어봅시다. 처녀자리 카드가 나오는데요. 오늘 왜 이렇게 처녀자리 카드가 많이 나오죠? 뭔가 영감을 받은 액션을 하라 라는 의미인데요. 내년 3월쯤이 되면 이 풀문 버고가 뜨긴 할 텐데 시기적으로 나온 것 같진 않고요. 여러분들이 이렇다라고 생각되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영화 한 편이라든지 책에 글귀 한 문장이라든지 혹은 어떤 지인들과의 어떤 대화에서 여러분들이 받은 영감이라든지 뭐든 간에 여러분들 가슴 안으로 스며든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라라는 의미거든요. 즉,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것을 하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따라가라는 의미인데, 저는 지금 이 카드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라고 해서 꺼냈단 말이에요. 그 관점에서 볼 땐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영감을 받고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고 싶은가 봐요.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의미 있는 일,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뜻깊은 일,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간다고 하더라도 그냥 뭐 제일 싼 항공표 찾고 뭐 여기 들렀다 저기 들렀다 마침 여기 몇 개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여행이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의 어떤 자아를 찾아갈 수 있는 여행이라고 할까요? 혹은 그냥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상당히 단순하게 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뭐 아침에 눈 떠서 뭐 일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 삶에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뭔가 나의 영혼이 이끌어주는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거겠죠. 아무튼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들이요, 어떤 문제 하나에 봉착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가족의 문제든 회사의 문제든,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취하고 싶은데 그 행동은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밀어붙여져서 하는 그런 행동도 아니고 진짜 내가 이게 맞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그 맞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그 답을 찾고 싶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영적인 어떤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무엇인가를 찾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길을. 자,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 게 뭔지를 봅시다. 그냥 크게 어떤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좀비가 나와 있어서요. 좀 순탄하게 가고 있던 삶에서 어떤 일이 하나 벌어지게 되고 그 일이 여러분들을 확 다 바꾸게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일리언이 나옵니다. 외계인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외계인 카드입니다. 여러분은 외계인이 되고 싶은가 봐요. 에일리언, 즉 외계인이라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외계인이라고 하면 옛날에 그 미국에서 이게 뭐 비밀 문서화되어 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 말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뭐 UFO가 떨어졌는데 외계인의 시체가 지금 뭐 미국의 어디 뭐 탑시크릿으로 있고 이미 외계인의 존재는 뭐 확실하게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외계인의 모습을 볼 때 약간 눈은 까맣고 되게 큰데 코는 되게 작고 입도 작고 머리는 되게 크고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외계인을 보면은 우리는 이질감이 느껴지죠. 우리와는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뭐 그런 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것 그리고 원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외계인이라고 본다면 여러분은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고 싶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말 그대로 외계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지구를 떠나고 싶은가 봐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들. 뭐 길을 걸어가다 보면 다른 옷을 입고 있고 다른 표정을 하고 있고 다른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지만 뭔가 다 비슷해 보여.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 라던가 뭐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혹은 그런 것도 가능한 게 여러분이요. 진짜로 좀 어디론가 멀리 떨어져 있고 싶은 것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있는 어떤 상황 자체가 상당히 머리가 시끄럽게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놓여져 있다면 여러분은 여기를 떠나고 싶다라는 거죠. 이게 뭐 속세를 떠나고 싶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서 좀 벗어나 있고 싶다라는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특출한 무엇인가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보면 진짜 우리랑은 달라라는 그런 어떤 것을 원하나 봐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뭔가 영감을 받은 것을 행동에 옮겨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아무튼요 지금 약간 오충기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 자체가요. 지금 아무튼 여러분의 삶을요 여러분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곳에서 나는 외계인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까지도 먹는 거겠죠. 그냥 뭐 남들처럼 살아도 괜찮아. 충분히 행복해. 내 주변에 나를 뭐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고 따박따박 월급 들어오는 회사도 있고 뭐 난 상관없어. 이런 마음 가졌다면 이런 게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상태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펀던스 카드가 나오고요. 자, 한 장 더 열겠습니다. 어번던스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뭔지 몰라도요. 답을 찾고 있나 봐요. 삶의 지혜 같은 걸 좀 얻고 싶기도 한 것 같고요. 상당히 철학적입니다. 지금 뭔가 리딩이 한번 봅시다. 여러분의 상황을 조금 더 따라가 볼게요. 아이고야, 러버스부터 나오나요? 일단 사랑한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게 6월의 기적인 거잖아요.
6월이 쌍둥이 자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5월 21일부터 지금 이 리딩이 올라간 이 시기가 쌍둥이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가 나온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쌍둥이 자리 카드인 러버스가요, 겨울에 거의 안 나옵니다. 물론 가끔 나올 때도 있어요. 어떤 의미를 전달을 해야 될 땐 나오는데 그 시기가 되면 별자리 카드들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나온 것 같다는 느낌이 제일 많이 들어요. 일단 지금 현재 벌어질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왔다도 가능할 것 같고요. 자, 두 개의 펜타클이 뒤집어져 있고요. 자, 나이트 컵도 뒤집어져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자, 헐밋이 뒤집어져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카드가요, 처녀자리 카드입니다. 그래요. 자, 언더라인 볼게요. 언더라인은, 두 개의 컵이 뒤집어져 있네요. 이게 뒤집어져 있었구나. 그러면 이게 사랑의 카드가 맞나 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카드를 보니까요, 이게 사랑의 리딩 같아요. 왜냐면 러버스가 나왔고 두 개의 컵이 나왔는데 사랑의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사랑의 리딩일 수 있는데요. 엄연하게 따지면 사랑의 리딩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심리 상태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여러분이 다소 지금 삶에 불만이 좀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나와 있는 카드로 유추를 해볼 때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와 이별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별을 했으면 가슴이 아프거나 뭐 눈물이 나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을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카드가 말해주는 건 뭐냐면 사랑이 진절이 나요. 어떤 누군가와 이별을 했는데요. 그 사람과 확실하게 끝났어요. 그리고 뭐 슬펐겠죠. 이별이 됐으면. 그런데 그 단계도 이미 지났어요. 지금은 뭐냐면 사랑이 안 되는 이 삶이 지긋지긋해요. 세상을 약간 불만스럽게 봐요. 그러니까 사랑이 안 된 건 여러분과 그 사람 간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세상 탓을 해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것도 제가 표현력이 짧아서 그런 거예요. 솔직히 저는 이해를 해요. 세상 탓할 법도 해요. 왜냐하면 사랑의 결실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했으면 사랑도 결실이 있을 법도 한데 지금 나와 있는 느낌으로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소울메이트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패가 된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랑 만약에 다퉈서요, 뭐 잠깐 이별이 돼 있다, 그리고 뭐 너무 가슴이 아프다, 뭐 맨날 이불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린다, 그러면요 이 카드 안에 그런 느낌의 카드가 한 장까지도 안 바래요. 반장이라도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그런 카드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사랑에 대한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감정이 남아있잖아요. 지금 이 카드에는. 그 말인즉슨 그 사랑 자체에 짜증이 났다라기보다는 도대체 사랑은 뭘까? 왜 사랑을 해야 될까? 내가 사랑에 실패를 했는데 그 사랑은 나에게 있어서 인생의 최고의 사람이라고 느껴졌어. 자, 그러면 그 사람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기는 힘들 텐데, 그럼 나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노력을 해야지 그 사람을 뛰어넘는 사람을 만날 것이며,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났다고 한다고 한들 내가 그 사람하고 끝까지 잘 된다라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 내가 반드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일까? 라는 그런 생각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사랑이란 건 뭘까라는 것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외계인이 되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 느낌적으로는 실망을 한 거예요, 지금. 인생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실망스러운 거예요.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냐라는 거죠. 인생이. 세상이 좀 싫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그 어떤 것도 지금 손에 안 잡히나 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충격까지는 아니고요, 이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아무튼 그런 건데, 그것 때문에 뭐든 재미가 없어요, 지금. 그 상황에 여러분이요, 지금 또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한테 혼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누군가를 찾고 싶어요.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그냥 됐어. 사랑 안 할래, 당분간은. 그렇게 될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거기서 또 무엇인가를 원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어떤 누군가와 제대로 된 사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사람이 그립다? 라는 느낌은 없어요. 그 사람은 아니야! 라는 생각이 오히려 더 가까워요. 그 사람은 아니야. 나는 새로운 사람을 찾을 건데 그 새로운 사람을 찾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힘든 게 세상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충분히 가능합니다. 세상 탓은 해도 돼요. 할 수 있죠. 힘드니까. 해도 됩니다. 세상은 받아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어번던스가 나왔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솔직히 그런 생각도 조금 드는 게 뭔가 이렇게 경제적인 자유 같은 것을 내가 가지게 되면은 좀 내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같이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오늘 제가 느껴지는 이 어번던스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지혜라고 할까? 이 지혜가 뭐 어떤 거냐면 뭐 내가 저 사람을 마음에 들어 했어. 그러면 난 저 사람을 꼬시려면 어떤 프로젝트로 해야 될까?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포함되겠죠. 굳이 저 사람이 없어도 나 혼자서도 충분히 재밌게 잘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에일리언이라는 것도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나 빼고는 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약간 그런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냥 단순하게 카드 의미대로 읽어봐라라고 하면요. 여러분이 이별이 됐는데 그 사람 아직 사랑하고요. 그 사람을 놓으려고 고민을 하는데 아직 안 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연락이 없거든요. 그래서 난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그렇게 읽어도 되는 카드인데 단순하게 그렇게 읽을 수는 없는 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생각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요 카드들 두 개마저도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오랜만에 동창회를 나갔다고 합시다. 고등학교 때나 뭐 중학교 때나 반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물론 뭐 잘 사는 집 아들 뭐 잘 사는 집 딸내미 뭐 이런 애들이 있기는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걔도 준비물 가져와야 되고 선생님이 숙제 낸 거 같이 해야 되고 걔가 뭐 반에서 1등을 했든 뭐 중간을 했든 그 모든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요. 고등학교 안에서는요. 같은 반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거기서 거기에요. 네가 나중에 어떨지언정 지금은 너도 나랑 같은 반에서 수업하고 있는 애고 너는 나랑 비슷해. 뭐 별거 없어. 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우와, 쟨 정말 대단하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모르겠어요. 반에서 어떤 애가 한 명 뭐 아이돌이 됐다든지 뭐 이 정도만 되면 모를까.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그로부터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나서 동창회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각자 인생을 살고 그죠? 그리고 각자의 위치가 생겨요. 그리고 나서 나타나게 됐을 때, 이야, 너 완전 멋지다. 완전 좋아졌다. 너 진짜 요즘 잘 나간다며. 물론, 친구로 같이 컸기 때문에 교감적인 부분들은 있겠죠, 당연히. 하지만, 우리가 함께 운동장에서 뭐 공차고 그랬던 그때와는 완전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는 내가 쟤보다 참 나았는데 라고 하는 게 갭이 벌어지면서 세월이 벌어지면서 이게 확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될 때 내가 느껴지는 감정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다소 외계인적일 수 있어요. 나는 지금 무슨 인생을 살아온 거지? 내가 도대체 뭘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린 거지? 왜 쟤는 사랑을 하고 잘 살고 있는 거지? 쟤 사랑 못하던 애였잖아. 뭐 볼 거 있었다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동창회를 갔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그런 느낌에 있는 건데 그 느낌을 준 게요. 이별인 거예요. 이별이 여러분에게 그 느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심리 상태냐면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은요. 정말 멋진 사랑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나온 겁니다. 그렇게 사랑 때문에 그럼과 동시에 지금 또 다시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이전과는 다르게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라는 거 그런 것도 포함된 것 같아요. 아니면 단순하게 지금이 쌍둥이 자리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먹었다. 뭐 그런 것도 가능은 할 겁니다. 자, 기적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의 기적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좀비였잖아요. 좀 좋지 않은 일인 건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게 왜 여러분을 바꾸게 되는 것인지를 보겠습니다. 카드를 한 장 열게요. 캔서가 나옵니다. 그래요. 좀 뜬금없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 쌍둥이 자리가 지금이잖아요. 이 쌍둥이 자리가 딱 끝나고요. 6월 22일부터요. 7월 22일까지 한 달 동안 개자리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개자리에서 이벤트가 있죠. 목성이 개자리로 또 이동을 하고요. 느낌적으로 시기적으로 나온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쌍둥이 자리와 개자리가 붙어 있는 게 6월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약간 이런 느낌의 어떤 에너지인데 뭔가 마음에서 좀 공허하고 이런 건데 개자리로 되면서 뭔가 바뀐다, 뭐 이걸 말하는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도둑이 있습니다. 도둑. 여러분들이 물건을 훔치게 된다. 가능하죠. 그런데 갑자기 행운이 와요. 물건을 훔쳤는데 그 물건이 너무 좋은 물건이었다. 가능하겠죠. 아니면은 물건을 훔치고 도망갔는데 안 걸렸다.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또 메시지가 옵니다. 물건을 훔치고 도망갔는데 안 걸렸는데 갑자기 경찰서에 오라는 메시지를 받는다. 가능해요.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성숙한 여성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여러분의 기적,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6월 한 달간 여러분에게는 정말 다양하게 놀랄 일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솔직히 좀비라는 이 에너지마저도요, 원래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가족 간의 불화, 그리고 과거의 무엇인가로부터의 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출현이라는 게 사람의 출현일 수도 있지만 과거에 내가 손댔던 어떤 일과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마카롱을 잘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관두고 어떤 회사로 들어가서 일을 했다면 그 마카롱을 하던 그 언니가 연락이 온다든지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뭐가 됐든 약간 그런 건데 지금 카드가 알려주는 건요,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하고 놀라운 무엇인가가 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에게 행운으로 오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것은 제 느낌적으로는 이 좀비의 관점으로 볼 때는요, 과거의 무엇인가와 관련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을 더 이상 에일리언으로 느끼게 해주는 것을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거예요. 자, 일단 에너지를 읽어드리고요. 유추할 수 있는 거 하나 정도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께서 각자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캔서가 있죠. 캔서는 계절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6월 22일부터 7월 22일까지의 기간의 별자리예요. 6월 말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게 쌍둥이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에너지가 시작이 됐고 계자리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에너지가 바뀐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6월 11일 날에 목성이 캔서로 옮기잖아요. 그럼과 동시에 이제 계자리가 목성 1번 집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에너지가 바뀔 것이고, 제가 그걸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뭐 그것과 관련돼서 무엇인가가 있다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일단 캔서는 키워드가 일단은 지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피곤함을 잘 느끼지 않는 강인한 체력의 별자리고요. 근데 제가 계자리 분들한테 이런 얘기하면은 우리 되게 많이 피곤해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또 한 가지는 계자리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마음에 가면 합니다. 그게 가장 큰 포인트예요. 사람들이 브로콜리를 먹지 말래, 뭔가 안 좋대 라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SNS를 타면서요, 막 번진 거예요. 브로콜리 먹으면 큰일 난대 라고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계자리 분들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내가 브로콜리를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아요. 내가 좋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제 느낌적으로는 뭐 그런 에너지를 말해주기 위해서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떤 시기적인 것 같기는 하고요. 자,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도둑놈이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소매치기 소년이 이 신사분의 지갑을 훔쳐가려고 하고 있죠. 말 그대로 도둑이고요. 이 도둑 에너지는 불안하다는 것도 의미를 하는데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은 것 같다. 뭐 이런 것도 같이 포함을 하고요. 결정적으로는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얻어내고 싶은 게 있고 이뤄내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다소 욕심 쪽에 가깝다라는 것도 의미를 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느껴지기에는요, 여러분의 심리 상태가 뭔가 좀 약간 불만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냥 대변하는 카드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뭔가를 하는 게 안 되고 나는 사랑을 열심히 했는데 그것마저 실패되고 왜 도대체 이런 걸까라는 그런 어떤 마음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놀라운 행운이 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행운적인 일이 오는데 일단 그것은 어떤 소식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좀비가 나와 있었고 이게 기적의 형태로 볼 때는요. 제가 보기에는 가족의 불화 같진 않고요. 어떤 과거의 무엇인가로부터의 연락 같습니다. 자, 그런데 보편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이게 사랑의 리딩으로 봤을 때 과거에 그 사람이 연락이 온다? 뭐 그런 것도 가능하죠. 그런데 제 느낌적으로는요. 그거 플러스 뭐 이전에 마카롱을 했었는데 그 마카롱 같이 했던 그 언니가 연락이 오든 뭐라든 그 연락은요. 여러분에게 큰 행운을 가져다 주나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전상대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정말 소울메이트 같은 사람이었는데 나는 너와 결혼을 하고 평생을 갈 걸로 생각했는데 우리가 이별을 했잖아 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은 소울메이트의 감정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카드는 뭘 말해주는 것 같냐면 그 사람이 연락이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다시 사랑을 하겠구나 라는 마음을 먹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뜬금없이 우리 돈가스집 오픈하는데 너 우리랑 같이 안 할래? 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제의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적으로는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런 상태가 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우리 다시 화해하자, 이전처럼 돌아가서 사랑을 나누자 라고 한다면 이 안에도 사랑 카드가 있어요. 아마 그게 나왔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숙한 여성이란 걸 꺼냈다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스럽게 이 상황을 대처하겠다라는 것이고 이 어른스럽다는 게요. 저는 뭐에 반대 같냐면 에일리언의 반대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에 그 불만을 갖고 이 세상이 뭐 좀 싫어서 나는 외계인이 되고 싶고 빨리 스페이스 X를 타고 외계로 나가고 싶고 하는 이런 감정이 없어지고 오롯이 내가 어른스럽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 행운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엔 그거예요. 자, 다시 정리를 드리자면 그냥 한 가지 예로 그냥 에너지를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은 사랑에 실패를 했고 그 사랑 때문에 아팠고 이런 거는 이미 다 지났고 지금은 그래 어떤 사랑을 만나야 될까? 나는 또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혼자 이렇게 있고 싶진 않아. 하지만 진정한 사랑 만나고 싶어. 진정한 사랑은 뭘까? 어떻게 해야 진정한 사랑일까? 나는 진정한 사랑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기타 등등 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새로운 답을 찾고 싶기도 하고요. 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어떤 메시지가 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거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메시지예요. 전상대편이라고 볼 때. 자, 그 전상대편이 내가 전국적으로 돈가스 프랜차이즈를 할 텐데 너가 이전부터 SNS나 이런 데 마케팅 되게 잘했잖아. 우리 이전의 감정은 배제하고 비즈니스로 만나서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라고 한 거예요. 자, 그게 여러분들의 행운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 연락을 받았을 때는 그래 너도 나를 못 잊었구나 그럼 우리가 같이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 느낌적으로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서 느껴지는 건 아 그렇구나 네가 나에 대한 마음 정리 완벽하게 했고 네가 이렇게 비즈니스로 들어오겠다 이거지 받아줄게 라는 그런 느낌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뭔진 몰라요. 과거의 무엇인가가 여러분에게 오는 건데 그것은 지금은 이제 뭐 거의 다 카톡이니까요. 뭐 카톡적으로 오겠죠. 뭐 혹은 전화가 올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그것이 행운으로 바뀌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다소 불만적인 상황. 내가 이 세상에 소매치기 소년 같은 이 느낌. 나는 가난해. 솔직히 이 카드 안에 가난해 카드도 있지만 일단 가난하니까 누구 것을 훔치는 거잖아요. 나는 내주기만 했어. 나도 훔쳐보자. 라고 하는 이 마음에서 뭔가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른스럽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저는요, 이게 다 틀렸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는 오고요. 그게 여러분에게 행운으로 가는 거 맞거든요. 그 기회를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라클을 올려봅시다. 궁극적으로 바라는 부분은 그 사람이 연락이 와서 우리 같이 다시 사랑을 하자 뭐 이런 거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면 사랑에 대한 카드가 하나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플라워 파워인데요. 꽃의 힘입니다. 솔직히 이 카드는요, 약간 힐링하고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꽃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꽃의 에센스가 주는 그 기운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어떤 마음의 힐링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아름답고 이쁜 것들, 그리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 그런 것들과 함께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힐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긴 하거든요. 그 말인 즉슨 여러분이 아직까지 마음에 상처가 좀 있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상에서의 여러분들의 어떤 약간은 좀 동떨어져 있는 어떤 느낌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 부분을 먼저 다스려주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나온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하게 보면은 꽃과 시간을 보내라고 하니까 왜 그 꽃 축제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 한번 가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열게요. 아니라고 합니다. NO 카드가 나와요. 뭔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하고요. 그건 아니야. 그리고 또 NO가 나옵니다. 자, 이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요. NO는 그냥 그 답은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고, 얘는 아니야, 그건 절대 아니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얘가 느낌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조언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게 볼 때는 여러분이 어떤 그 결정을 하거나, 특히나 이 메시지를 받을 때 결정을 하거나 여러분이 이게 이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고민되는 부분이 그 시점이 6월에 한 번은 있을 거예요. 거기서 두 갈래 길로 나눠지는 질문이 나올 때 하나는 노고 하나는 절대 아니야 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우리 점심으로 돈가스 먹는 건 어때? 노.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쫄면 먹는 건 어때? 노! 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가스는 그래도 그 정도와 비슷한 것들, 그러니까 뭐 다른 어떤 튀긴 요리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쫄면, 뭐 매운 음식, 면 이런 거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예를 잘못 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건 너의 진짜 질문이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이것도 질문에 대한 답변 카드인데요. 여러분이 마음에 먹고 있었던 어떤 궁금함 있잖아요. 진짜 그런 게 아닐까라고 물어봤던 그게 여러분이 진짜로 묻고 싶었던 질문이 아니잖아 라고 지금 얘가 비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말인데, 제가 한 장만 더 꺼내볼게요. 한 장만 더. 생각해봐라 카드가 나옵니다. 뭐든 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오퍼 같은 게 올 것 같고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생각해보는 여지를 남겨놓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자, 마지막 카드 한 장 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6입니다. 뭐 6월에 리딩을 보니까 당연히 6이 나오겠는데요. 지금 6일 뒤나 6주 뒤인데 6주 뒤면은 일단 6월을 넘어가게 되죠. 근데요, 뭐가 됐든 간에요. 이게 지금요, 여러분, 쌍둥이와 개자리에 걸쳐서 벌어질 일 같기는 해요. 지금 나오고 있는 시기적인 모든 카드들이 요때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개자리도 7월 22일까지잖아요. 그래서 6주가 지나면은 그것 역시도 개자리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느낌적으로는 진짜로 6월 20일까지는 여러분이 이런 생각의 프로세스를 하다가 6월 말쯤에 어떤 일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브로콜리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자, 오늘 또 한 달 만에 가지고 온 나에게 다가올 기적 해봤습니다. 자, 6월 한 달간 별일 없이 무탈하게 지내시길 바라고, 저는 또 다음 달 기적 리딩으로 올 것이고, 멤버십 가입해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일러브였습니다. 바이. Stop.